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태양과 태양의 그 행성들로 구성된 태양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속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를 말합니다. 광속, 빛의 속도는 초당 30만 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거의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까지는 빛의 속도로 1초면은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달은 1초 전에 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는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태양까지 가는 것은 빛의 속도로 8분 동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태양은 지금 당시의 태양이 아니라 8분 전에 태양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는데 8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까지는 빛의 속도로 8분, 달까지는 빛의 속도로 1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계라는 거는 이제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맨 끝에 있는 그것이 이제 카이퍼 벨트가 있고 오르트 구름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1년 동안을 달려가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트 구름대까지 1년을 가야 되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빛의 속도죠. 그냥 뭐 우주선이 아니라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또는 항성, 스스로 빛과 열을 발생하는 별이 항성이라고 했죠. 가까운 이 별까지인 그 켄타우루스, 이 별까지 프록시메니아 켄타우루스 별, 이게 이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스스로 빛나는 항성인데 여기까지 가는 것도 빛의 속도로 4년 동안이나 달려가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은하가 있죠. 우리 은하의 그 중심 끝까지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달려가야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 은하가 밀키웨이죠. 밀키웨이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인데 이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가려면은 빛의 속도로 250만 년을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를 행해서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은하하고 안드로메다 은하가 부딪히게 될 것이고 우리 은하보다 더 큰 안드로메다 은하에 우리 은하가 흡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빛의 속도로 달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빛의 속도로 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다.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네 인간은 수명이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을 넘는 그런 큰 시간, 우주가 탄생된 것이 137억 년, 지구가 탄생한 것이 46억 년, 지구상의 생명체가 최초로 나타난 것이 38억 년 전, 지구상에서 진핵세포가 나타난 것이 20억 년 전. 그다음에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캄브리아가 시작된 것이 5억 4천만 년 전. 이런 상당한 몇 억 년 이런 기간을 우리는 그런 시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빅뱅으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137억 년이고, 그다음에 지구가 탄생한 것이 46억 년 전인데. 이거를 이제 느낄 수는 없죠. 그냥 숫자로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게 과연 얼마나 긴지를 실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은 모든 생명체의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비록 심해 열수공 근처에 사는 미생물이나 생물, 그리고 극지방이나 아니면은 깊은 땅속 암석에 사는 일부 미생물은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지구상의 대부분의 생물들은 태양을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없으면 모두 죽게 되겠습니다. 태양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은 전부 태양빛을 이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바닷속에 사는 식물성 플랑크톤도 이제 태양빛을 이용을 하면서 광합성을 하면서 먹고 사는데 얘들이 있어야만이 이들을 먹는 소나 말, 양 이런 초식동물들이 번창할 것이고 이 초식동물들을 먹고 사는 인간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육식동물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이 가장 기초에 있는 식물들 아니면은 바닷속에 식물성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살려면은 태양이 있어야 된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멸망한다. 이런 것이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의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저체온증으로 인체에 심각한 손상이 올 수가 있듯이 태양이 조금만 더 열이 강하거나 조금만 더 열이 약하거나 변하게 되면 지구상 생물들은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되고 대부분이 죽을 것입니다. 극한 상황에서도 살아나는 미생물은 어디서든지 살아남을 수가 있겠지만은 그것도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미생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지금 600만 도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금성의 온도가 400도인데 섭씨 거기에서도 아무도 살 수가 없는데 400도가 아니라 600만 도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겠습니다. 지구 표면의 온도는 지금 평균 영상 14도고 그 다음에 화성은 영하 60도, 금성은 영상 40도. 그래서 금성은 아주 뜨거운 지역이라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곳이 되겠습니다. 태양은 75%의 수소와 25%의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핵융합을 하면서 핵융합을 하고 있죠. 양성자 한 개인 수소가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핵융합과 분열을 계속해서 양성자 2개인 헬륨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성자 3개 리튬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6개 탄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융합을 통해서. 그래서 산소, 질소, 인, 황, 뭐 칼슘, 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온도가 30억 도까지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원소인 철을 만들게 되고 이게 끝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핵융합과 핵폭발이 안 되기 때문에 별이 내부 중력에 인해서 안으로 쪼그라들면서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별이 폭발을 하게 되고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태양은 뭐 초신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작은 그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어떻든 비슷한 경로를 겪어서 별이 죽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태양은 철을 만들기 전에 폭발하고 없어질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태양이 연료를 쓸 수소가 충분히 하기 때문에 한 50억 년은 쓸 연료가 있다고 합니다. 50억 년 후에는 이제 태양이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50억 년 동안 쓸 연료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열심히 수소 핵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지만 이제 계속 이제 뜨거워지고 있죠. 그래서 46억 년 전에 처음에 이제 태양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보다도 지금의 태양이 훨씬 더 뜨거운 거죠. 뜨겁고 밝은 거죠. 뜨거우니까 밝은 것도 더 폭발을 많이 하니까. 근데 이제 46억 년 전에 태양의 온도라든가 밝기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의 한 40%밖에 안 됐다. 조금 흐릿 그런 모양이었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열받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46억 년 전에는 지금의 40%밖에 안 됐다. 밝기라든가 뭐 이런 온도가 뜨거운 게 여태까지에 비해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태양이 40억 년을 더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한 5억 년이 지난 후에 10억 년이 지난 후에 태양이 이제 계속 점점 더 뜨거워지고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그 뜨거운 그 열로 인해서 지구가 녹아서 없어질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나타난 거, 호모 사피엔스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나타난 것이 겨우 20만 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우리 인간이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 고인류가 그 침팬지에서부터 분류가 돼서 땅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한 게 겨우 500만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뭐 5억 년이라든가 10억 년은 까마득한 그 실감이 안 나는 세월이 될지도 모르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구가 여태까지 지난 세월이 46억 년이기 때문에 5억 년이라는 것도 금방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46억 년 전에 지구와 태양계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별인 그 태양, 스스로 불타는 태양, 항성, 별, 주변을 도는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게 내행성이고 이건 고체 행성이죠. 딱딱한 표면이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외행성으로는 이제 목성, 토성, 해왕성, 천왕성 이렇게 돼 있죠. 그 천왕성까지가 돼 있고 명왕성은 지금 이제 그 행성에서 이제 분리가 안 돼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해왕성, 천왕성까지가 이제 그 외행성인데 이 외행성들은 이제 주로 딱딱한 고체가 아닌 기체로 구성된 행성이 되겠습니다. 크기도 엄청나게 크죠. 얘네들은. 그래서 지구는 이 그 태양의 행성 중에서 세 번째로 멀리 떨어진 지구는 이에 비해서 목성이나 토성 이런 데 비해서 엄청나게 좀 조그맣죠. 그래서 지구에 비해서 태양이나 목성, 토성은 상당히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태양계는 우리 은하에 속합니다. 우리 은하는 이제 갤럭시 또는 이제 밀키웨이라고 부르는데 이 우리 은하 속에는 이 태양과 같은 스스로 불타는 별, 항성이 2천억 개나 있습니다. 이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아주 강한 중력 작용을 하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아주 강한 중력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은하계에 속한 별들은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공존하겠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속하 있는 태양계도 우리 은하의 중심, 이 블랙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전을 하고 있는 거죠. 뺑뺑뺑뺑 돌고 있죠. 우리 태양계도 은하계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은하계의 중심 부분은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무진장 소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수많은 별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합니다. 그 신성들, 새로운 별들이 생명을 다하고 폭발하고 사라지는 곳이 이것 떠들썩한 동네가 되겠습니다. 사방에서 불꽃이 터지고 폭발한 별들의 잔해가 운석들이 사방에서 날아다니는 곳이 이 은하계의 중심 부위가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태양계는 우리 은하계의 변두리에 있어서 아주 조용한 동네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